안녕하세요. 건축가 문훈입니다. 저는 여기 두바이이고요. 제가 현재 그 두바이 한국관 설계자로서 지금 공사 현장 그 감리를 맡고 있어요. 이 팬데믹 때문에 생기는 어떤 미래 변화? 이런 지점을 건축가 입장에서 뿐이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것은 사실 답은 아니고 이럴 수 있다라는 어떤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오늘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자, 이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코카콜라 캔이에요. 근데 이거 왜 나왔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올해 초에 어떤 과학자들이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총량을 모으면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봤대요. 안 해도 되는 거긴 한데 해봤더니 이거 초반입니다. 올해 초. 그 콜라캔 반 정도뿐이 안 된대요. 콜라캔 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콜라캔 반의 뿐이 안 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부들부들 떨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세상이 변화시키는 것들이 뭔가 보이는 것보다는 안 보이는 것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팬데믹 때문에 어떻게 될까라는 미래적인 상상을 해봤는데 그 크게 세 가지 챕터로 봤어요. 하나는 도시의 미래, 그 다음에 이제 업무 공간의 미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는 거주 공간의 미래로 봤는데 그 오른쪽 보시면 버블처럼 생긴 거 그려놨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이렇게 마스크를 씌우는 거죠, 도시에. 우리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물론 불편한데 도시의 마스크를 이제 수직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씌워보는 거죠. 자, 그게 뭐냐. 화성으로 가기라고도 거기 써놨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도움의 재료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거대한 그 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리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에로졸이라고 그러나, 어떤 밀도가 높은 에어를 쏴서 그게 이제 그 외기와 내기를 이렇게 분리시킬 수도 있겠죠. 그건 기술에 따라 다를 건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청정 지역을 만드는 거죠. 여기 germ free한 공간, 그러니까 그 세균이 없고 코로나 없는 공간을 만드는 건데, 자, 이런 아이디어라는 거, 도시에 대한 이런 거의 아이디어는 사실 제가 처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예전부터.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보시면 이렇게 뉴욕 맨하탄에 도움을 씌워서 뭔가 환경적인 오염이나 이런 어떤 걸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금 마침 두바이에 있는데 제가 두바이가 공간이 너무 덥잖아요. 도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실내에 있어요. 거의 대부분을 더워서.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까지 가냐면은 이럴 거면은 우리가 화성에 관한 연구를 하자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너무 더워서 50도니까. 그러면 이제 BIG라는 저기 그 회사를 통해서 화성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거를 어디로 전초기지를 삼냐면 이들 사막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어차피 더우니까.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문명을 만들 수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꼭 전염병하고만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어떤 그 대기의 질이나 이런 걸 인공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내부는 이제 이렇게 식물하고 이런 걸 키워서 어떤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파트라는 어떤 엄청나게 상품적인 공간이 나와가지고 밀도를 높이고 어떤 프로덕트, 생품처럼 해서 브랜드가 있잖아요. 뭐 프루지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라면은 차라리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우리도 새로운 화성 개발을 할 건 아니지만 마치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듯이 이런 도움이라는 아이디어를 하면서 이왕이면 우리도 화성에 갈 수 있는 아이디어까지 낼 수 있는 이런 미래까지 이 팬데믹 때문에 미래 도시까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도심지에서 중요한 공간은 제가 보기에 옥상이에요. 옥상인데 물론 옥상들이 다 있어요. 옥상들이 다 있고 거기가 환기가 잘 돼서 사실은 밀도가 낮죠. 그리고 자유롭고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연결이.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바는 연결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붕을 다 연결하게 되면 사실 새로운 공간들이 도시가 또 하나 켜가 생기는 거예요. 틀이. 그래서 뭐라 그럴까 지상이 있고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로는 또 하나의 면적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공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밀도를 있는 그대로 두면서도 조금만 뭐 다리 연결만 함으로써 밀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시에 대한 짧은 생각이었고요. 자, 업무 공간 한번 가볼까요? 업무 공간. 업무 공간 아시다시피 뭐 요새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택근무 하시는 데도 있을 테고 그래서 밀도 낮추는 게 1차 적응적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건 뭐 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두바이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단 밀도를 맞추는 게 지금 전염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인 건 이런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리 조금만 있는 거죠. 조금만 오면 덜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네트워크 회사라든지 센서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공간 자체가 아니라 공간에 가는 센서들을 막 넣음으로써 어떤 여러 가지, 그죠? 온도계를 잰다든지 밀도를 체크한다든지 뭐 습기를 체크한다든지 뭐 병균을 감시한다든지 이런 센서들이 개발되면 분명히 지금 건축적으로 변화가 없어도 센서만 가지고도 앞으로 팬데믹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들이 개발되리라고 생각해. 그죠? 굉장히 낮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저희 같은 근데 저 건축가가 보기에는 이거는 센서의 문제이지 센서가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이거 말고도 근본적으로 공간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왼쪽 그림 보면은 꽉 차 있고 오른쪽 그림도 꽉 차 있는 똑같아요. 공간의 크기는 같은데 왼쪽은 뭐 창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면 요새 그 업무 공간들은 인공으로 지금 저기 환기가 되잖아요. 에어컨도 그렇고 히팅도 되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창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환기가 적극적으로 되면 사실 밀도를 그대로 유지하고도 이게 많이 흐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비행기 보면은 필터링 시스템이나 공기 흐름을 굉장히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밀도가 있는 공간에도 굉장히 germ free, 코로나 바이러스 프리한 공간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근데 더 적극적인 게 있어요. 자, 이게 우리 평면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건물 똑같은 면적인데 평면을 이렇게 느리고 줄이고 이렇게 불균질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 반죽을 이렇게 느리는 것처럼 보시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포켓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다양하게 환기가 생기고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밀도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그러니까 같은 밀도를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므로 이렇게 건축 공간을 좀 변화시키면 센서가 없고 환기만 잘 되더라도 이렇게 불균질하게 만들어서 훨씬 더 그 팬데믹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은 공간의 질이 획일화된 데서 좀 불균질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양성이 확보되는 거죠. 다양성이 확보되면 좋은 거는 그 공간이 좀 더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양성이 확보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같은 이렇게 경직된 원목 공간이더라도 일부를 그러니까 밀도를 낮춰서 쓴다고 보면은 나머지 공간은 자연하고 접점을 가지는 어떤 경계 공간, 예를 들어서 녹지를 이제 발코니를 엄청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똑바로 반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균질하게 들어오고 나가고를 줘서 자연스럽게 환기가 더 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기본적으로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있는데 평면이라고 하는 이렇게 어떤 수평에서 위에서 바라보는 공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단면이라는 게 있죠. 이건 수직적 공간의 변화예요. 지금 왼쪽 그림을 보면은 우리 모든 업무 공간이 사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높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류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천정호가 좀 다르게 했죠. 천정호를 다르게 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게 온도가 달라지죠.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공기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환기가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더 좋은 공간, 더 좋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환기가 되고 변화가 있는 대류가 생기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걸 하면 이제 공사비에 대한 문제들이 좀 업되긴 하는데 사실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의 문제에서 조금 비용이 더 된다는 것을 그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팬데믹이 생기는 것보다 훨씬 낫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었던 업무 공간 비슷한 걸 좀 보여드렸는데 이게 2층이거든요. 2층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지금 보면 2층인데도 평면 지붕이 플랫하지 않죠. 이게 각이 져 있죠. 이렇게 삐뚤빼뚤. 이게 높낮이를 차이를 둠으로써 이렇게 온도 변화를 줘서 대류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높고 낮은 공간임으로써 수직적인 공간이 다르면 대류가 잘 생긴다.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보면 적층됐을 때 왼쪽 같은 업무 공간은 저렇게 되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오면 굉장히 변화무쌍한 공간이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물론 작은 스케일이지만 이렇게 혼합된 걸 보시면 지금 아시겠죠? 지금 바닥들도 다 삐뚤빼뚤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붕하고 바닥하고 접점이 해서 단면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굉장히 풍요로운 공간을 만들면서도 환기가 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지금 이런 예들은 제가 이제 작업한 것을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또 보면 이것도 예전에 헤만 헤르츠버거라는 저기 유럽 건축가가 보면 업무 공간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보면은 굉장히 개방적이면서도 다양한 공간들을 줄 수 있어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로비에 대한 우리 흔히 뭐 오피스 건물들 로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회전문을 통해서나 자연문을 통해서 자동으로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제안하는 건 뭐 별것 아닙니다. 그 로비 공간을 확실히 방역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이 실례로 우리가 뭐 제품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옷 그 냄새 나는 거 페브리즈 프리즈 말고 이제 냉장 그 옷 냉장고 같은 거 해가지고 거기다 넣으면은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 개념을 로비의 앞에 방풍시설 크게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도 분리시키고 방역 시스템들을 센서로 이거야말로 진짜 센서를 만들어 가지고 클린 룸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로비를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대한 문제를 잠깐 얘기해야 되는데 밀도에 대한 도시에서 밀도에 대한 얘기는 시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밀도가 높은 이유는 러시아워 때문이잖아요. 다 한꺼번에 출근하고 다 한꺼번에 퇴근하고 그런 식인데 요새 이제 자택근무가 되면서부터 자유로워지고 밀도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느슨하게 도시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시간차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태도를 좀 달리하면 우리 도시가 같은 밀도를 가지면서도 느슨하게 움직일 수 있는 러시아워나 이렇게 밀집된 거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 지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 자체에 대한 건데 그 사실 지금 이제 재택근무 많이 하시지만 잘 생각해 보면 앞으로는 말이죠. 업무 공간하고 거주 공간이 경계가 애매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이 이제 왼쪽 그 그림이 단위 공간이고요. 위 아래로 나눴는데 위는 업무 공간이 주가 되는 거고 밑에는 저 거주 공간인데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하는 것하고 노는 것하고 예를 들어 녹색하고 노란색이 섞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든 이렇게 섞이게 되고 주거하고 차이는 단순해요. 그냥 방이 하나 더 들어서는 공간 그 정도뿐이 차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 공간하고 거주 공간하고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주 공간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경계가 허물어지고 가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팬데믹 때문은 아니라 라이프스타일과 관계가 있는데 자택근무 많이 하면서 점점 이런 게 좀 강화되는 쪽으로 진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뭐 또 거주 공간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요새 이제 거주 공간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연하고 밀접하고 싶어서 모바일 홈 하죠. 캐러반이나 이런 차를 모빌리티, 그죠? 그래서 집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캐러반. 이거 옛날에 이제 미국 보면은 70년대부터 캐러반이 유행했는데 이제 요새 보면 한국도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서 집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아이오닉 5 선전 보시면은 차인데 뭐 집처럼 선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경계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집하고 자동차하고도 이렇게 서로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거는 뭐냐면은 어떤 이동성,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되고 인터넷이 되고 그러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도 그러면서 이제 자연에 가서 살면서 이런 어떤 밀도에서 생기는 전염병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동차, 주거 뭐 이런 게 이제 뒤섞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차에서 자는 거죠. 자율주행이 되고 시스템이 발달되면 센서가 발달되고 그렇게 되면 요새 뭐 테슬라 뭐 모든 차들이 지금 뭐 자율주행 단계에 많이 앞서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몇 년 후면은 완전 자율 단계가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주거가 무엇인가, 차는 무엇이고 이런 게 헷갈려지는 지점이 올 것 같아요. 네. 자, 저 거주 공간 중에서 지금 가장 우리가 많이 살죠. 물론 주택도 많이 살지만 아파트, 우리 아까 얘기한 화성하고 관련 있는 상품으로서 거주 공간, 진화되는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인데 일반적인 한 25평, 30평 된 아파트예요. 왼쪽 보면은 그 아파트가 지금 보면은 발코니 쪽으로 다 확장해가지고 실내를 넓게 쓰고 있잖아요. 뒤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서 사실은 외기하고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공간을 넓게 쓰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제 팬데믹 때문에 생각해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위측 상단에 이렇게 X자로 빨간게 해놓고 화살표 낸 게 현관이 있거든요. 현관은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그 업무 공간에서처럼. 이게 뭐냐면은 이 완전히 이렇게 시일된, 완전히 막힌 그 공간이 현관으로 만들어가지고 딱 클린룸 같이 되는 거죠. 들어가서 완전히 클린 룸을 딱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게 큰 차이일 거고, 그 다음에 녹색으로 앞뒤로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방을 넓히지 말고 환기가 완전히 되는 공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코니를 좀 더 적극적으로 두는 거죠. 물론 그 발코니도 그 폴딩 도어를 달아서 완전히 닫을 수도 있지만 그걸 만들어서 자연하고 이제 대류나 환기를 막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유지하고 또 하나 또 큰 차이는 뭐냐면은 모든 방에 화장실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뭐 자가격리 때문에도 그렇지만 가족 중에 누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쓰는 그 위생 공간은 각 실마다 하나씩 더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아파트에서 지금 하나만 더 만들면 되거든요. 보통 방 3개로도 2개니까 지금 뒤쪽 발코니 보시면 하나를 조그만한 걸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방에서 위생하고 연결돼 있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업무 공간을 노란색으로 지금 저 거실에 소파 뒤쪽에 지금 넣어놨잖아요.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지금 사실 거실이라는 게 너무 획일화돼 있어요. 그냥 테레비 보는 공간으로. 그리고 너무 넓어요. 테레비 보는 공간으로서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좀 줄이고 여기 업무를 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서 외부랑 연결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발코니에도 제가 테이블을 놨잖아요. 그거 뭐 거기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진화시키면 지금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더 좋으면서도 환기가 잘 되는 공간, 그래서 팬데믹에 잘 준비된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으로 가볼까요? 이것도 이제 물론 그림이 너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누가 3칸, 초가 3칸도 아니고 지금 왼쪽 그림에 살지는 않죠. 근데 얘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저런 집에서 이제 만약에 산다고 하고 마당이 넓다고 이제 하고 근데 사실 저랬을 때도 사실 사람들이 마당하고 관계를 잘 안 가져요. 그래서 팬데믹이 된 이야 팬데믹 공간이라고 이제 거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아예 바닥을 넓히자. 바닥을 넓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아이디어는 사실 보니까 이미 무지라는 회사 있잖아요. 무지. 일본 회사인데 주택을 생산해내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사실 이런 생각들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 뿐인데 어쨌든 여기서도 뭐냐면은 바깥에서 공간을 많이 쓰라는 거죠. 바닥을 깔아줘가지고 마당 흙이 아니라 데크를 깔아가지고 그 밖에서 생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건강해지잖아요. 뭐 자연하고도 건강해지고 자연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기가 되게 잘 되는 공간이고 집은 집 자체는 작지만 이렇게 밀도가 낮은 것으로 진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이 진화할 수 있는데 크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단면 여기서도 단면의 변화에 대한 얘기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주택도 이렇게 아파트 말고 다른 단독주택 같은 경우 이렇게 단면 변화를 많이 줄 수 있다. 실례로 이제 제가 했던 주택도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 보시면 이제 높이들이 달라서 지금 제가 계속 주창하던 그런 내용들이 계속 표현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단면 공간의 변화인데 이제 스킵플로어라는 형식을 통해서 만들면은 굉장히 다양한 공간들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단면의 변화가 이제 드러나는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지금 그 주택 단면 보시면, 그러니까 바닥이 늘어나서 그 적극적으로 외부 환경과 쓰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집은 작지만 바깥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붕은 이렇게 가벼운 재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게 들어갔다 나갔다 접혔다 펴졌다 하는 걸 만들면은 얼마든지 활용성이 있게 쓰면서 건강한 주택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평소에 하던 뭐라 그럴까요? 제 작업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어떤 제가 가졌던 관념이나 재밌는 이슈들을 설명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저도 이 덕분에 그 코로나나 이 팬데믹 덕분에 과연 건축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며칠 동안 고민한 기회가 돼서 굉장히 좋았고요. 아마 저보다도 훨씬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제 강의를 들으시고 부족함을 느끼셨을 분도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건축가로서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팬데믹이라는 것을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라면 이것에 적응하면서 그냥 단순히 적응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적응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건축을 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나마 팬데믹 공간에 대해서 좀 폭이 넓어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생각하고 이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